네, 안녕하십니까. 장성환 한의과장입니다. 저는 시리즈로 현재 항암 효능을 향상하는 한의 치료에 대한 그런 시리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항암 효과를 향상하는 한의 치료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방사선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하시게 되기 때문에 방사선 요법을 좀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이제 한의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방사선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될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제는 방사선 요법의 효능을 상승하는 한의 치료라는 주제이고요. 첫 번째 이제 방사능 요법이 뭔지를 이제 가볍게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이 요법을 효과를 높이는 그런 또 부작용을 낮추는 한의 치료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방사선 요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요법은 보통 이제 암세포를 죽이고 이렇게 종양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량의 방사선을 그 암 부위에 쐬는 것을 방사선 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 하면은 엑스레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보통 그런 건 저용량 방사선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엑스레이 촬영, 부러진 뼈를 본다든가, 흉부 엑스레이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암세포를 주기 위해서는 좀 고용량의 방사선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암 많은 분들이 이제 방사선을 받는 이유는 왜 방사선을 받냐 하면 결과적으로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려고 목적이 하나가 있고 암 환자분들이 여러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하려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암 치료 목적에서는 암의 어떤 재발을 막거나 암 자체를 더 죽여서 치료를 하거나 그래서 암 성장을 이제 멈추거나 늦추려고 할 때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 요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완화 요법이라 그래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요법으로 방사선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사교환우들한테 이런 요법을 많이 씁니다. 즉, 암 자체가 다른 곳에 이제 퍼진 경우에 그래서 뼈로 전이가 됐다든가 이러면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 암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증상을 좀 줄여줘서 좀 삶의 질을 높이거나 이럴 때, 즉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암세포를 그 부위에 있는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요법을 하는 것을 또 완화치료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방사선 요법은 암 치료 목적으로 하거나 증상을 좀 완화하는 요법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 원리가 뭔지 좀 아셔야 또 한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고용량의 방사선 요법을 쓰면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거나 특히 이 DNA라고 하는 것을 손상을 줘서 성장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DNA가 있기 때문에 이 DNA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하면 암세포는 보통 이제 분열하면서 성장하는데 이 분열을 멈추거나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손상된 세포가 죽으면 신체에서 분해돼서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근데 바로 죽이지는 못하고요. 암세포가 죽을 만큼 DNA가 손상되기까지는 보통 한 며칠이나 몇 주 정도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며칠 동안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 끝난 후에도 암세포는 몇 주나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요법이 방사선 치료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상세포는 보호해야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주로 항암 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몸의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암세포만 죽이게끔 만들어줘야 항암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제가 그런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방사선 요법을 이제 영어 약자로 RT라고도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요법의 주요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를 손상을 주는 거예요. 암세포에 있는 DNA를 손상을 줘서 암세포를 죽게끔 유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어떠한 세포 손상이라든가 세포 독성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암세포도 있지만 그 주위에 정상세포나 정상조직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세포, 즉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DNA 복구 능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선을 쐬면
건강한 조직이 암 조직, 즉 악성 조직에 의해서 DNA 선수형을 복구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암세포가 좀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그 정상 조직은 좀 건강하기 때문에 그 건강한 조직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방사선요법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방사선 기술을, 즉 정상 조직을 좀 보호하면서 방사선을 암만 좀 죽일 수 있는 기술이 대단히 좀 세밀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암만 좀 부위를 좀 좁혀서 죽인다든가, 또는 오늘 제가 주제로 한 것은 일반적인 방사선을 하더라도 혹시 한방 쪽에서 정상 세포를 좀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좀 더 민감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되게 중요한 유효한 치료의 향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 조직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수반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냐, 건강한 세포가 손상이 되면 설사를 한다든가, 즉 소화기 조직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면 설사를 하기도 하고 구역구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화기 문제, 속이 쓰린다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탈모가 오기도 하고, 머리 쪽에 이제 방사선이 된다면 또 입이 구내염 같은 게, 두경부암 같은 경우 이제 구내염 같은 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 혹시 생식기 쪽에 방사선이 쎄해진다면 생식기의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임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혹시나 뼈 쪽에 이렇게 방사선이 쐬면 거기에 골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조혈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떨어진다든가 빈혈이라든가 이런 혈액 수치의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또 방광에 문제를 올 수 있습니다. 방광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또 몸도 부을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방사선을 할 수 있어야 방사선을 오래 할 수도 있고 더 효능도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대표적인 방사선 부작용은 바로 피로입니다. 이 방사선 이 부작용이 여러분은 항암만 피로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방사선 치료가 피로가 더 잦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하신 분들이 되게 피로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 부작용을 줄이는 것도 방사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핵심이 되고,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지만 한방 쪽에서는 보약을 씁니다. 보약을. 이 방사선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피로도 완화되고 여러 방사선의 부작용도 완화된다는 여러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흔히 지난 시간에 제가 암 환자들 3대 보약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약들이 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사선은 전신 방사선이라는 게 있고 부분 방사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어느 부위에 방사선을 쐬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 주로 부작용이 나오겠죠. 뇌에 쐬면은 피로하거나 탈모라든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위쪽에 쐬면 설사라든가 또 울렁거린다든가 이런 적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반이나 뼈 쪽에 하면은 어떠한 그런 설사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쪽, 또 골수 독성이 발생하기도 하고, 직장에 쐬면 설사라든가 또는 거기가 쓰리고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왜냐하면 이게 결국 화상을 입히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가슴 부위 한다면은 피로라든가 부종이 있거나 피부에 변화가 있거나, 주로 유방암 환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폐암 환자들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두경부암은 주로 목이 아프다든가 밥을 잘 못 먹는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면역과 관계된 이 면역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이 방사선을 하면 크게 면역 기능이 같이 떨어집니다. 왜 면역 기능이 떨어질까요? 전신 방사선, 주로 이제 백혈병이라든가 림프종 환자는 이게 암을 완전히 죽이고 나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보통 골수 이식이라는 걸 하는데, 이 전처치를 하면 전신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백혈구가 많이 감소하면서 면역이 아주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에 의해서 면역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백혈병이나 혈액암에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암 치료 목적이라든가 이런 암 증상 관리하는 완화 목적으로 국소에 방사선을 해도 제한적이지만 면역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직접적으로 뼈에, 골수에 만약에 직접 쐬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백혈구가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는,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면 이따가 나오지만 항암 효과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좀 항암의 어떠한 부작용 중에 효능이 떨어지는 게 안 좋잖아요, 그죠? 면역을 같이 올려야지 이런 방사선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좀 같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실 일반적인 방사선은 면역이 떨어진 부작용도 있지만 이게 또 간접적으로 면역을 또 올리는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그거까지 너무 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고 양방향은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면역 억제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는 다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요법을 하면 면역이 좀 떨어질 수 있구나. 거꾸로 말하면 아까 피로도 말씀드렸는데 피로도 회복하면 돼 면역도 같이 부활해야 이 방사선 효과가 높아지는구나. 일단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사선 요법을 할 때 효과를 상승한다라고 하는 한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한약이 방사선 요법에 암 치료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을 하면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DNA 손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 치료에 대해서 내성이 있으면은 무슨 얘기냐? 결국 항암도 보통 이제 오래 쓰거나 이러면 내성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암세포가 안 죽고 올라오는 거죠. 다시 자라는 현상이 오면 그 항암제가 안 듣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방사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내성은 왜 오느냐? 즉 방사선이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가 안 죽는다는 거죠. 잘 이러면은 방사선 효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것을 잘 죽도록 유도하는 게 한방초에 있지 않나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도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즉 DNA 손상을 해서 며칠이든 몇 주든 몇 달이든 이렇게 죽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효능을 좀 높이는 한방치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건 민감성을 높인다 또는 면역을 높인다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방치료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연구인데요. 식물 어떤 것 중에 식물과 어떠한 약용식물이 이제 보통은 또는 방사선 요법을 결합을 했더니 통합적으로 이런 방사선 치료 효능을 향상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최근의 연구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방사선요법은 내 몸을 손상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치료인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 방사선의 부작용도 줄이고 또 효능을 높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식물들, 또 약용식물들이 뭔가 이런 연구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첫 번째로 부작용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부작용. 아까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정상 조직은 손상 주면 안 되는데 암세포만 손상 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정상 조직도 손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피로라든가 어떤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설사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방사선을 계속 못하고 쉬거나 방사선 용량을 줄이거나 이렇게 이 효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도 효능을 높이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물에서 어떤 유래된 성분들이 혹시 그런 부작용을 낮춰줘서 이런 방사선 유도 부작용을 줄여주거나 활성산소를 정상세포에 너무 있지 않거나 또 이 산소가 방사선요법 할 때 좀 충분히 암세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저산소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암세포가 DNA를 막 복구를 막 너무 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 이런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여주고 DNA 복구를 좀 줄여주고 저산소증을 좀 줄여주고 활성산소를 좀 줄여주면 이게 이 자체로만으로도 방사선 효능을 높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혹시 방사선 효능을 좀 높여주는 식물이 있지 않은가. 식물에서 최상 버전이 한약이죠. 그죠? 한약이라는 건 약용식물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사선을 똑같이 쐬더라도 좀 더 암세포를 더 잘 죽게 유도한다든가 암세포가 이게 복구하지 못하도록 이런 효과가 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을 더 잘 죽게 하고 증식을 억제하는 방사선 중에 혹시 식물이 무엇인가 또는 그 한약이 무엇인가 이 연구가 최근에 2021년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 한방 쪽에서도 이런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방사선 치료의 효능을 상승시키는 한방 쪽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 부작용을 줄여야 된다. 부작용을 줄여서 정상 조직은 보호하면서 좀 더 이런 항암의 어떤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효과를 높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암 효능을 좀 더 높여줘서 민감성을 높여줘서 방사선요법의 민감성을 높여줘서 항암 효능을 향상한다. 이 두 가지가 큰 도움이 되는 영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방사선요법을 할 때 이 효능을 향상하고 부작용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한약에 대해서 일단 가볍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을 하면은 백혈구도 떨어지고 뼈에 영향을 줘서 조혈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백혈구나 빈혈이 생기거나 백혈 감소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또는 소화기 손상도 와서 울렁울렁거리기도 하고 속쓰림도 오고 소화불량 오는데 이런 증상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약이 십전대보탕 보증이탕이라는 약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대단히 강조했던 암 환자 3대 보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두 개가 포함되는데 즉 십전대보탕 보증이탕이라는 약은 일반 한의사들이 많이 현재 일반인한테도 많이 사용하는 보약인데 이 보약이 방사선요법에도 보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근거는 이따가 제가 쭉 말씀드리고 또 이 입 쪽에 구강에 인두염이 오거나 이럴 때 이것을 부작용을 줄여주는 게 이제 인지노령산이라는 약이 주로 황달의 한방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부종을 완화하는 약으로 쓰이는데 그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사선의 부작용에 인두염에도 효과가 좋다라는 황달에도 좋지만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쓰는 약인데 방사선 부작용에 인두염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고 점막의 부종이 또 방사선을 하면 부종이 이제 붓고 화상을 입어서 붓고 이렇게 아프고 이런데 요때 완화하는 약이 이제 실형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대표적으로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방사선 부작용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것들이 방사선 부작용을 완화하는지 첫 번째는 약용식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약용식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방사선 부작용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당귀, 그리고 작약, 인삼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음식이면서도 약용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된 한약을 보통 당귀 작약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방사선 부작용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한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알아두셔야 될 약어들이 있어요. 줄기세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줄기세포, 그죠? 보통 줄기세포 중에 골수라는 게 있으면 골수에서 우리가 백혈구라는 것도 나오고 백혈구와는 호중구라는 것도 있고 감염을 막아주는 호중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역세포도 나오거든요. T세포, B세포, 뭐 NK세포 이런 면역세포가 나오는데 이런 게 줄기세포에서 다 유래되는 것들이에요. 또 혈소판이나 빈혈과 관계된 적혈구 이런 것들이 다 줄기세포에서 나오는데 1세대 줄기세포라는 것을 CFUML이라고 하는 약자를 좀 기억하세요. 이 약자를 써서 CFUML이라고 하는 이 골수성이나 림프성에서 오는 1세대 골수세포라고 하는데 여기서 2세대라는 게 나와서 이 면역세포 중에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2세대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자로 CFUL이라고 표현하는 림포이드의 약자인데 림포이드 스템셀이라 해서 CFUL이라고 하는 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또 다르게 CFU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호중구라든가 혈소판,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줄기세포예요. 2세대 줄기세포. 그래서 이런 약자들, 그 다음에 CFUGM이라는 게 나와서 호중구라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따 한 번 더 언급되어 있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좀 좋은 조혈작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한약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십전대부탕, 보중이탕 이런 약들이 조혈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미리 제가 시켜드린 겁니다. 되게 좀 깊이 들어가죠. 제가 의 특징이 한약이 워낙 근거가 없다라는 좀 잘못된 폄하를 좀 받고 있어서 좀 어렵지만 최대한 근거 있는 얘기들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이런 설명을 좀 했으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보다 좀 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방치료가 좀 근거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자, 당귀백작약이라는 약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당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쌈 쌀 때 당귀가 이제 잎이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쌈 쌀 때 당귀라는 게 같이 나와요. 당귀 잎이. 그럼 향이 되게 좋아요. 쌈 먹을 때 당귀 잎이 많이 지금 시중에 팔아요. 근데 당귀라는 것은 대표적 한방에서는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통에 또는 출혈에 많이 썼던 한약재예요. 이 당귀가. 그래서 당연히 돌아갈 곳이라고 해서 어쨌든 혈액을 잘 생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서 당귀라고 표현하는데 작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작약꽃이라고도 하고 많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작약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보혈작용이 있는 한방의 대표적인 약용식물인데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그런 약용식물이에요. 네, 이 연구는 당귀백작약이 방사선에 주요 보호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입니다. 당귀백작약이 그렇고 또 당귀백작약에 포함되는 약재 중에 한방에서 사물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보통 이제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요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암 환자들 또 항암 중에도 많이 쓰는 약인데요. 그 안에 당귀백작이라는 약이 들어있는데 이게 방사선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공장의 윤기가 보호되어 있고 내인성 비장군집이라 해서 조혈 줄기세포의 그 형성에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정상세포의 이런 세포 사멸사 빈도를 이제 감소하는 유의성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정상세포나 줄기세포의 어떤 이런 손상을 좀 막아주는 약재가 바로 당귀백작약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사물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비교적 독성도 없는 데다가 방사선의 부작용을 이제 막아주는 방사선 보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특히 당귀가 백작약이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연구는 이제 당귀 작약산이라고 해서 이제 한방에서 주로 산후에 많이 산후부종에 썼던 약들인데 이 당귀 작약산이 암 환자한테도 많이 씁니다. 좀 부었을 때 주로 부으면서 조혈 작용이 안 될 때 주로 그럴 때 쓰는 약인데 요 연구는 이 방사선을 쐬고 나서 백혈구 감소나 혈소판 감소나 또 헤머토크리티시라 해서 이런 빈혈과 관계된 이런 수치들이 줄어드는 게 방사선요법할 때 이 당귀작용을 썼더니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더라. 그런 것들 역시 이런 조혈 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한방 약 중에 당귀와 작약에 주로 들어있는 당귀작약사라는 약이 이런 방사선이 세게 들어온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조혈 기능을 손상, 즉 혈액을 만들어주는 백혈구라든가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되지 않게 손상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당귀와 작약이 들어있는 당귀작약산이라는 약이 그런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이 당귀와 작약이 대단히 방사선 부작용을 줄여주고 조혈작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인삼인데요. 인삼에 대해서 많은 암환자들이 또 의사님들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드시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인삼은 한방 쪽에서 대단히 많이 연구되어 있고 항암 부작용을 낮추기도 하고 지금 보신 대로 방사선 부작용을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이기도 하고 또 약용 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인삼이 방사선의 유해를 상당히 낮춰준 그런 연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연구입니다. 미국의 브로디 의과대학에서 또 젠키스 암센터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2005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인삼이 방사선에 대해서 보호하는 효과가 잠재적인 효과가 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인삼의 이런 수용성, 즉 인삼을 차처럼 끓여서 추출한 일반적인 인삼을 그렇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분리된 진세노사이드 거기서 추출해서 항암 성분이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만 분리한 것보다 오히려 방사선에서 유발된 DNA 손상에 대해서 내 몸의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
특히 이제 활성산소라는 게 방사선 유발 손상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활성산소 소고를 통해서 내 몸의 정상 조직을 좀 보호한다. 이렇게 또 면역도 상당히 조절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방사선이 면역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호 효과를 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인삼은 자체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항종한 효과도 있는 데다가 내 몸의 정상 세포, 즉 정상 조직을, 특히 방사선 치료를 하는 암 환자들이 이 방사선의 어떠한 유해 영향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더라. 즉 인삼을 차처럼 끓여 먹으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면은 방사선 중에 하면은 상당히 되게 이제 방사선의 보호 효과도 되고 면역을 높여서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인삼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이 인삼에 포함되는 한약들이 많아요. 그 약들이 실제로 방사선의 효능을 높인다라는 연구가 이따가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삼을 많이 이제 복용하실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의사님들한테 물론 가이드를 받아야겠죠. 체질별로 인삼이 맞는 분들도 다 다르고, 열이 많은 분들은 뭐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또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전문 한의사의 가이드를 득하고 나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런 연구에 의해서는 인삼은 방사선 부작용을 낮추고 항정 효과까지 있다. 그런 것들을 면역을 부활한 이런 보호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당귀, 작약, 인삼이 방사선의 부작용을 낮추고 좀 효능을 높여주는 쪽에 면역 부활 효과도 있고 백혈구를 회복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약들이 들어가는 한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약들이 실제로 복합적으로 들어간 약들이 방사선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작용을 낮추고 그런 것들을 좀 다뤄드리는데, 그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바로 십전대부탕입니다. 그래서 십전대부탕이 바로 방사선요법의 시너지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한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십전대부탕은 일본에서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생님들이 한약을 처방하는 처방권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 중이나 방사선 할 때 이 십전대부탕을 상당히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처방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연구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한 50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 의사들이 항암 중이나 방사선 중에 이 십전대부탕을 쓰면 좋은가 이 연구를 했는데, 면역이 떨어질 때 이게 면역을 부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NK세포를 높인다든가 암을 억제하는 세포도성 T세포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이 자체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항종양 효과가 있다든가, 즉 오늘 주제인 방사선 치료할 때 치료 효과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십전대부탕이라는 보약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방사선을 하면 피로하다고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피로를 많이 회복합니다. 이 보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선 중임에도 피로 회복 효과가 있고 이따 나오지만, 그 외에도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도 부활하고 또 하나 바로 방사선에 그렇기 때문에 치료 활성도 강화하더라. 즉 방사선을 하더라도 내성이 오는 거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방사선이 공격적인 치료도 있지만 내 몸의 면역세포가 떨어져 버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방사선 민감도를 높이는 게 바로 십전대부탕의 효과라는 것을 이런 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의대에서 십전대부탕이 방사선에 도움이 되는지 사람들 대상으로 무작위로 임상 연구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했느냐? 일본의 9개 의료기관에서 했어요. 다기관 연구라는 겁니다. 6개 대학병원과 3개 지역병원에서 함께 다기관 임상 연구를 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귀한 자료일 수 있겠죠. 대상자는 주로 여성암들, 즉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흉부, 즉 유방암 분들은 흉부에 주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흉부라든가 여성암이기 때문에 복부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83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을 쐰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쪽은 방사선을 할 때 십전대부탕을 이렇게 X과립으로 된 거를 하루에 3회를 복용한 경우가 43명이고요. 한쪽은 십전대부탕을 안 주는 경우 40명.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러분 대학병원에서는 십전대부탕을 지금 처방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처방하고 있는데
처방하기 전에 이런 임상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도움이 되느냐? 이걸 일단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는 요것만 하고 있는데, 일본은 사실 이전부터 이 연구는 98년도에 나온 연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연구입니다. 90년도, 98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에 한 연구예요. 이 연구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서는 이미 대학 병원에서 이 연구가 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가 언제 나왔는지 중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떤지, 방사선 날 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것들이 일본 의사 선생님들도 궁금한단 말이에요. 처방권은 있지만 일본 의사 선생님들도 얘가 썼는데 나쁜 결과가 나오면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결국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본 연구라는 거죠. 자, 어떤 걸 보는 거냐? 일단 방사선에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식욕이 떨어지고 피로하고 울렁울렁거리고 설사. 혹시 이거를 십전대부탕이 개선하는가? 요걸 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 방사선은 조혈작용에, 즉 백혈구가 떨어지고 적혈구가 떨어지고 혈소판 수치도 떨어지고 이런 건데 혹시 여기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요 연구할 때, 즉 주로 흉부나 복부를 할 때 요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에 할 때 이 치료군, 즉 십전대부탕을 쓴 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했더니 개선이 되더라. 특히 5주 시점에서 유의하게 개선되더라. 안 쓴 기준에 비해서. 뭐가? 식욕 부진이, 식욕이 떨어지는 것들이 개선이 되고, 피로와 관계된 전신권태 가면 한 달 정도 있더니 이 치료군에서 유의하게 좋아지더라. 십전대부탕을 쓴 게. 또 울렁울렁거리고 구토는 5주 이후부터 개선이 유의하게 됐고, 설사는 3주에서 5주 시점에서 유의하게 개선이 됐더라. 이때 연구에서는 혈구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좀 전반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개선이 유의하게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서 연구된 다기간 연구에서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방사선 치료 중에 유방암이라든가 여성암 중에 보통 흔하게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유방암자들한테 십전대부탕을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중에도 쓰고요. 이 백혈감초나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증강 목적으로도 하고, 삶의 질 회복이라든가 심지어 생존율 향상 목적으로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방사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요법들이. 여성암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식욕분이라든가 피로, 전신권태감이라든가 오심구토, 설사 같은 증상을 경감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증상이 경감이 되고, 그런 일반적인 한방에서는 변증이라는 거 하는데, 변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데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더라.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약을 오히려 쓰면 혹시 간이 안 좋아진다든가, 의사님들은 그런 걸 걱정할 수 있잖아요. 신장이 망가지는. 사실 십전대부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간을 보호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항암 중에 그런 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걸 차지하고, 십전대부탕은 그런 부작용도 없었고, 특별하게 십전대부탕을 쓴다고 해서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십전대부탕은 소화력이 조금 좋아야 되고, 설사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설사를 하지 않을 때 쓰면 더 맞는 약이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는 좀 부작용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한의사들이 좀 변증을 했던 그런 것들 변증하면 좀 더 유의성이 더 좋아지는데,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했더니 한 달 정도 걸렸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별한 그렇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연구는 그 여성암 중에 딱 집어서 자궁경부암의 방사선에 십전대부탕에 도움이 되는지 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연구에서는 29명의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만 한 경우 7명, 방사선하면서 이 십전대부탕을 쓴 경우 6명, 수시로 방사선을 쓴 경우 또 수시로 방사선이 5명과 11명, 이렇게 대조적으로 4군을 나눠서 십전대부탕을 쓴 경우가 안 쓴 경우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뭘 비교했느냐?
역시 삶의 질과 관계된 거, 식욕이 없는가, 전시피라든가 이런 것들, 설사라는 이런 것들, 이 방사선을 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바로 십전대탄을 쓴 환자들이 이런 불만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하게 된 것들을 완화하는 점수가 좋더라, 회복이 좀 더 빨라지더라라는 것이 자궁 영모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십전대어탕은 수술하고 나서 특히 방사선을 받으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런 하는 경우에 좀 더 이런 좋더라. 특히 이런 수술에 방사선 치료할 때 방사선만 맞는 것보다 십전대어탕을 같이 쓴 거니 암환자한테 상당히 유용하더라. 부작용을 완화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혹시 방사선 쓸 때는 십전대어탕을 여기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앞의 연구에서는 조혈 기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연구도 있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혈 기능에 좀 좋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십전대어탕을 썼더니 골수관의 어떠한 조혈 회복 촉진 효과가 있더라라는 이런 연구도, 물론 실험 연구이지만 그런 연구도 있다. 그렇게 나온 연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연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쥐에 실험 연구지만 이런 비장 질량 형성단이라고 하는, 즉 조혈 작용에 해당된 줄기세포의 수라든가 크기를 증가시켜서 방사선 보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바로 십전대보탕에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실험 연구에서도 자궁경부암 27내에 방사를 했더니 또 십전대보탕이나 보조기탕을 썼을 때 백혈구는 좀 줄어들었지만 방사선 치료를 중지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더라. 중지한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보조기탕이라는 약이 또 그 대표적으로 조혈장에 있다가 앞에서도 언급드렸죠. 이런 약들이 방사선법에 따라서 백혈구 감소의 방지에 유효한다라는 또 연구들이 1987년도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연구지만 조혈작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백혈구 감소가 좀 떨어지지 않게 하면은 감염도 방지하고 또 추가적으로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더 공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방사선의 효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십전대부탕이라든가 보조기탕은 방사선을 할 때 조혈작용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자궁경부암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보증이탕이라는 약을 설명드렸는데, 보증이탕에 대해서 방사선요법에 시너지하는 연구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이탕도 제가 앞부분에서 항암균을 향상하는, 특히 면역을 증가하는 대표적인 약에 보증이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방에서는 이제 피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보약인데요. 이 약은 대표적인 NK세포라는 면역세포를 부활합니다. 림프구를 부활하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항암 중에도 림프구를 부활하고, 흔히 이제 이런 십전대부탕이나 보증이탕은 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빨리 하는 약에도 속하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사선 부작용에도 많이 사용되는 근거가 있는 약, 보증이탕이 왜? 면역을 부활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가 바로 요거인데요. 이제 이 보증이탕을 썼더니 방사선 하기 전에 보증이탕을 투여했더니 공장 선부에 그 보호 효과가 있고요. 또 내인성 비장군질에서 CFUS라서 앞부분에 제가 조혈작용에 해당되는 그걸 기억하라 했는데, 요거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내 몸에 이제 방사선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죽는 것들의 빈도를 유의하게 감소하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보증이탕, 앞에서 제가 이제 당귀라든가 작약, 인삼의 보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증이탕은 그런 약 중에 인삼 당귀라는 약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승마나 시오라는 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요하게 방사선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들이 특히 이제 이 하나하나가 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뭉쳐 있는 약인 보증이탕 역시 상당히 방사선에 보호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가 이제 밝혀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 연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입니다.
대구 카톨릭대 의대와 대구 한의과대학에 같이 이제 의대하고 한의대가 융합해서 같이 한 연구입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연구인데요. 의사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암 환자를 위해서 좋은 연구가 이렇게 발표되고 있다는 거. 저도 지금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의사님들의 어떠한 표준 치료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한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연구가 바로 그런 지침돌이 되는 아주 좋은 연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국소에 방사선을 했을 때 보존이탕을 쓴 말기암 환자들, 즉 상당히 이제 표준 치료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어져 있는 그런 환자를 보통 말기암이라고 하는데 여명이 보통 6개월 이내일 때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한테 방사선을 쓸 때가 있다 그랬죠. 완화 목적으로 쓴다라고 앞부분 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면역에 이 보조이탕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를 좀 연구해 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국소에 방사선을 쐬면 면역이 억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면역이 억제되면 이렇게 말기암 같은 경우는 이게 항암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면역이 부활돼야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선 쬐더라도 이런 말기암 환자들은 내 몸의 면역을 보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대약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약 쪽에서 혹시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 연구입니다. 대표적인 보존이탕이 면역을 회복하고 부활하는 약이니 혹시 방사선 할 때 그런 게 도움이 됐는가, 그런 걸 본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말기암 환자한테 방사선 하면서 보존이탕을 이 13명한테 써본 거예요. 보존이탕이라는 약을. 그래서 이 국소방사선 치료 전후에 한번 이게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관에 면역 강화된 이 림프구를 부활하고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좀 봤는데, 일단 방사선을 했더니 아까 제가 방사선하면 면역이 떨어진다 그랬죠. 실제로 방사선 했더니 하기 전하고 비교해서 방사선 완료하고 하루 지나서부터 이렇게 림프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림프구 자체가 줄어들 있는데요. 보존이탕을 취하고 나서는 좀 이게 회복이 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총 림프구 수를 보면 유의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안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좀 올라가긴 한다. 보존이탕이 그런 효과가 좀 보고되어 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는 좀 특수성이라든가 또 치료 간격이 좀 이런 말기암의 특성상 치료 간격이 좀 늘려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보존이탕은 어쨌든 이렇게 좀 처음 시작부터 약간 올라간 경향을 보이긴 했는데, 보존이탕은 어디에 특히 여기에서 연구에서는 효과적이냐면 B세포라는 림프구의 면역세포에 이걸 회복하는 효과가 이 보존이탕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에서 특히 유의하게 올라간 거는 보존이탕은 B세포를 회복하는데 방사선을 할 때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것이 임상연구에서 말기암 환자한테 연구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존이탕이 그런 데 도움이 됐다. 앞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 중에는 보존이탕을 썼더니 자궁경부암의 백혈구 감소의 방지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게 일반적인 말기암이 아닌 경우에 자궁경부에는 백혈구 감소에 보존이탕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연구를 앞에서 한번 했는데, 이 연구를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삼양영탕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도 역시 항암 중에 많이 쓰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암 환자도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면역 부활 작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인삼양영탕은 암 환자들 면역 저하라든가 피로, 체력 저하할 때 주로 많이 쓰는데, T세포를 활성하고 면역, NK세포를 높여주는 림프구를 회복시키는 대표적인 약으로 인삼양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삼양탕이 역시 방사선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인데요. 이 인삼양탕을 전처, 즉 이 방사선하기 전에 방사선을 전신에 센 경우, 어떨 때 전신에 센다고 앞에 말씀드렸냐면 백혈병이라든가 림프암일 때 전신 방사선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고 나서 동정 골수 이식 후에 이런 혈액암에 인삼양탕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골수라든가 비장에 있는 이 CFU2라고 해서 총집낭 형성 단위 적혈구라고 하는 요기, 그리고 대식세포의 과립구의 수를 증가를 해서 CFU-GM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혈세포들,
이런 줄기세포의 수를 증가해서 좋더라. 그래서 인삼양탕을 방사선 쐬기 전에도 좋고 방사선 쐬고 나서도 좋더라는 거예요. 이 후처리에도 좋고 전처리 좋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삼양탕이 전신방사선요법에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한 연구고요. 일본의 혈액정형외과 선생님들은 혈액암이라든가 이럴 때 인삼양탕을 많이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혈작용을 좋게 하려고 이런 것도 그런 연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사선을 할 때 정신방사선을 할 때 상당히 조혈작용을 좋게 할 수 있는 약이 인삼양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요 연구는 이제 임상 연구입니다. 앞에 했던 거는 이제 실험 연구라고 하시는데 요 연구는 임상 연구인데 어떤 경우냐면 부인과 암 환자 30명한테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을 하거나 또는 항암을 했던 걸 대상으로 인삼양탕을 썼더니 자각적으로 내가 암 환자들 스스로 개선이 됐어요 하는 게 개선도가 전반적인 개선이 한 40%, 약간 개선이 한 66%고 의사 선생님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증상 개선이 한 43%, 약간 개선 70% 이상으로 즉 이런 항암이나 또 방사선 할 때 여러 부작용이 있다 그랬죠. 요게 여러 부작용 개선 효과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최소 40% 정도는 의사가 보기에도 그렇고 환우가 볼 때도 그렇다. 좋죠. 또 하나 요 약을 썼더니 백혈구 감소가 유의하게 억제돼. 그 감소가 억제됐다는 거는 백혈구 감소가 덜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아마 이런 부인과 암에 이런 항암을 하든 또는 부인과 암 환자들은 항암하면서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증상도 개선하는데 이런 백혈구 수를 줄이는 것들이 억제되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오래 항암을 할 수도 있고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과 암 하신 분들은 인삼양탕이라는 약을 썼더니 좋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좋은 이 자료인 것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궁경부 환자들은 특히 항암하면서 방사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사선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인삼양탕은 흔하게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신 대로 부작용이 훨씬 덜하고요. 또 효과도 높고 또 인삼양탕은 이 여성암들이 이 백근계 항암이라 해서 시스프라틴이라는 항암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스프라틴 하면 손발이 저려요. 그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효과가 바로 인삼양탕에 있고 또 항암 자체로도 백혈구가 떨어지는데 그걸 같이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면역도 올리고 감염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부인과 암을 보는 의사들이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할 때 인삼양탕을 많이 줍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오래전 연구란 말이에요. 오래전 연구인데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부인과암에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후대학교라고 하는 의대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다음은 실형탕이라고 하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탕이라는 약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암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한약입니다. 이 실형탕이라는 약은 저 역시 저희 병원에서 이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처방을 했습니다. 이 실형탕이라는 약을 어떨 때 오늘 썼냐면 오늘은 제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약으로 실형탕을 썼어요. 나중에 제가 이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약으로 이 실형탕이라는 걸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 실형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시오탕이라든가 오룡산이라는 약이 있어요. 한약 중에. 이 소시오탕은 항염증 작용이 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방지하는 작용이 있고 면역 부활 작용이 있고 진통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통증에도 쓰고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있어서 암 수술하고도 많이 쓰고 또 스테로이드제 부작용 효과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쓰면은 부작용이 오거든요. 그거를 줄여주는 효과가 바로 소시오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 이 면역 부활 작용으로 소시오탕을 많이 씁니다. 또 간염에도 쓰는 약이에요. 이 소시오탕은. 그래서 다양한 그런 작용에 쓰는 거고 오룡산 역시 염증을 억제하고 또 이뇨 작용이 있고 그래서 붓고 이런 경우 또 림프가 부었거나 몸이 암 환자들 붓는 환자들 많죠. 또 방사선 오늘 주제는 방사선 하면 몸이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쓰는 약이에요. 이 실형탕은. 그래서 유방암에 부었을 때도 쓰고 실형탕은 또 복수가 있을 때도 써요. 복수 환자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쓰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씁니다. 실형탕은. 그래서 이 실형탕은 이 두 개가 처방이 합방돼서 좀 더 시너지가 나서 염증도 없애고
구토도 없애주고 면역도 부활해주고 이뇨작용으로 그런 작용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의사들이 암 치료할 때 많이 쓰고 암 치료하지 않는 여러 각과의 의사들, 특히 내과 선생님들도 많이 쓰고 있는 그 약이 바로 시정탄이고 아마도 모르고 이 약에 대해서 모르거나 정보가 없어서 의사님들이 이 약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는데 만약 이 약을 의사님들한테 쓸 수 있게 하면 아마 대단히 많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시정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테로이드 때문에 의사님들이 상당히 조금 고민하게 되는 약이거든요. 이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사카가 적십자병원에서 1998년도,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 거의 한 30년 정도 전에 나온 연구인데요. 어떨 때 이 두경부암이라 그래서 머리하고 목 부위에 있는 암을 두경부암이라 하는데 이때 방사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이 한약을 썼더니 상당히 부작용이 줄여주더라. 한 53.9%가 해결이 되고 그럼에도 한약을 썼는데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 약이 뭐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십전내부탕이라는 약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시정탕이라는 약이. 이 두 개를 같이 써도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같이 썼을 때.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방사선을 할 때 상당히 부작용을 줄이는데 유익한 효과가 있다라는 효과가 보고된 임상 연구입니다. 자, 이 아시카가 적십자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나온 임상 연구고요. 두경부암의 부작용은 어떨까요? 자, 목이라든가 얼굴에 방사선 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상당히 괴롭겠죠. 이게 얼마나 예민한 곳입니까, 여기가, 그죠? 감기만 해도 목이 붓고 아프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방사선 쐬면 어떻게 될까요? 점막이 붓고 뻘겋게 되고 아프고 상당히 침도 못 삼게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사선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심심치 않게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방사선을 줄이거나 멈추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 부작용도 똑같은 항암을 방사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양방에서 즉 의과에서 부작용을 방지를 하는 여러 약을 써도 진통제를 쓰거나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해도 부작용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한약 쪽에서 부작용을 억제하지 않을까 해서 30년 전에 이걸 연구해 본 거예요. 뭘 연구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 이런 후두암이거나 하인두암이라든가 설암이라든가 이런 두경부암이라든가 혀라든가 후두라든가 인두라든가 이런 쪽에 암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약을 방사선할 때 줘본 거예요. 어떤 한약이 이런 후두암이나 혈암이나 이런 경우에 방사선을 쐬고 수술하고 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방사선을 할 때 한약을 썼을 때 과연 개선이 되는가? 개선은 어떤 거냐? 붉게 변하거나 인후가 아프거나 붓고 밥을 못 먹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사선을 중단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약을 쓰면 이게 해결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부터 13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이렇게 방사선하면 발생을 하는데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인데 이것이 개선 점수를 보고 혹시 한약을 쓰면 이 개선 점수가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연구예요. 그랬더니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13명의 이렇게 두경부암 환자들한테 한약을 줬을 때 이런 부작용들, 발적이나 후두통이라든가 밥을 못 먹는다든가 방사선을 중단하는 이 부작용이 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개선 효과가 54.9%. 놀라운 결과죠. 절반 이상이 유용하더라.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유용성이. 약간 유용까지 포함하면 더 높습니다. 사실. 근데 매우 유용까지만 하면 53.9%가 효과가 있더라. 즉 어떤 한약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십전대보탕이라든가 시령탕을 썼더니 매우 유용하고 그 유용의 기구주는 발적이라든가 밥을 못 먹다든가 부어서 아프다는 이런 것들을 두경부암 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 54.9%가 도움이 되더라. 유용해서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한약을 썼을 때
적혈구라든가 헤모글로빈이라든가 백혈구나 혈소판에 대해서는 투여 전, 투여 중, 투여를 봤더니 선명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런 데는 부작용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약은 또 그 외에 또 다른 부작용도 그 외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형탕은 염증을 없애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을 낮춰준다고 원래 알려져 있는 약인데 이 기존의 이 실형탕은 여러 일본의 의사들에 의해서 이 방사선을 쐬면 림프구의 통로에 방해를 줘서 부을 수 있어요. 요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이 림프 부종에 쓰는 약인데 방사선 때문에 오는 림프 부종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고 부종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 실형탕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런 이뇨작용이나 부종에 쓴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보통 하실 거냐면 방사선 부종에서 붓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스테로이드를. 그래서 방사선법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목적은 급성 염증이라든가 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염이 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혈당이 올라간다든가 그 외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의사들한테 만약에 한약을 쓸 수 있게 한다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한약이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이 실형탕이라는 약이에요. 실형탕. 실제로 일본 의사들이 대단히 많이 쓰는 약이에요. 왜? 스테로이드를 워낙 많이 쓰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못 써요. 부작용 때문에. 근데 이 부작용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약이 뭐라고요? 바로 실형탕인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언제 쓴다고요? 방사선 부작용의 염증과 부작용을 완화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실형탕을 그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실형탕은 바로 스테로이드 작용을 부작용을 낮춰주고 효과를 높여서 같이 썼던 일본에서 같이 썼더니 스테로이드의 사용량을 줄이더라는 거예요. 즉 계속 오래 쓰지 않고 적당하게만 써도 빨리빨리 좋아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거에 대한 효과는 요 실형탕 안에는 시오라든가 감초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게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스테로이드하고 유사한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줄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용 증강 효과가 시오라든가 감초라든가 이런 약효가 있기 때문에 실형탕은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효과를 높이고 덜 쓰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형탕을 같이 썼더니 방사선 치료 중단 방지 유효율이 53.9%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테로이드만 쓰지 않고 일본의 의사들은 바로 실형탕이라는 약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방사선의 부작용을 낮추는데 실형탕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주고 있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방사선을 할 때 혹시 주위에 두경부암, 아까 말씀드린 설암, 혀에 암 있는 거예요. 후두암, 이 후두에 암 있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후두암. 인후암, 예, 또 뭐 비강암 이런 경우에 방사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할 때는 이런 방사선만 하지 말고 실형탕이라는 약이 있다라고 이 강의를 들었는데 한번 이런 약들이 한번 병행하라고 한번 이 유튜브 한번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하셔도 돼요.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가까운 한의원에서 실형탕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한의사님이 이 실형탕을 쓸 수 있는 환자라면 주실 거예요. 다만 실형탕 언제 쓰냐 하면 급성기 염증이 좀 더 맞고 약간 소화력이 좋아야 더 좀 약간 열 에너지가 있어서 좀 그럴 때 몸이 찬 분들은 좀 덜 맞아요. 그런 것만 주의하게 아마 한의사님들이 조절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피하고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맞춰서 쓸 수 있는 약이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약이다. 어디 쓸 때? 이런 방사선을 쓸 때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암 중에는 많이 씁니다. 실형탕. 어쩔 때? 신장 기능 떨어졌을 때, 부었을 때, 이럴 때 주로, 또는 복수가 있을 때, 복수를 완화 목적으로, 또는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간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래서 담도암이라든가 췌장암에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 바로 실형탕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담사간탕이나 오림산이라는 약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라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있었냐면 40세 여성이었는데 직장암 환자인데, 직장암 환자분들은요 보통 방사선을 직장부에 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경우 있는데, 보통 방사선을 할 때 방사선 효능을 높이려고 항암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이라 그래요. 이분은 항암을 젤로다란 먹는 약을 하면서 직장에 방사선, 저희 병원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방사선 아무래도 직장부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항문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에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이 21차례를 방사선을 하면서 항암을 했는데 점점점 힘들어서 중단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온 거예요. 중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변검사에 또 백혈구가 많은 거예요. 즉 감염이 온 거예요. 방광염이 올 수 있어요. 방사선 부작용으로. 방광에서 출혈도 있고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항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피부가 따갑고 간지럽고, 또 소변이 가늘고 소변 볼 때 힘들고, 막 이런 전반적으로 방사선 염증이 피부에도 있고 방광에도 염증이 온 그런 경우로 저한테 이제 치료했던 이제 사례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한의사들은 어떤 약을 주냐면,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용담사간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용담사간탕은 용담초라는 약이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 사간탕은 이제 이 간의 염증을 없앨 때 주로 한방에서 쓰는 약인데, 실제 간보호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근데 어떨 때 주로 이 약을 쓰냐면 급성 방광염에 쓰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약은. 그래서 요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중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급성 방광염을 앓고 있는 100명한테 용담사간탕을 줬더니 항생제 중에 노르플록사신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이때도 쓰거든요. 근데 그것은 50명하고 50명 1대1로 비교했을 때 용담사간탕을 썼을 때 유효율이 한 90%, 이 항생제의 효과는 64%, 오히려 항생제보다 유효율이 급성강에 더 좋다라는 중국 쪽의 임상 연구입니다. 또 다른 임상 연구에서도 이 용담사간탕을 투여한 56명의 이런 급성강의 효과가 91.1%고, 이런 항생제 노르플록사신의 효과는 63.3%로 오히려 항생제보다 이 용담사간탕이 급성강염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가 있어요. 중국 쪽에.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에서 많이 급성강염 뭐냐면 소변에서 이런 출혈을 할 수도 있고, 소변 자주 보고, 그런 분들 많죠. 그죠? 방광 환자 많습니다. 암 환자들. 그런 경우에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용담사간탕의 주로 거고요. 또 다른 연구는, 이 연구는 중국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오림산이라는 또 약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상당히 방광염에 주로 많이 쓰는 약인데, 요거는 어쩌면 고마스 비뇨기과 전문의가 일본에서 나온 임상 사례인데, 70, 80내를 한약 중에 오림산이라는 약을 일본의 의사들이 많이 쓰거든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썼더니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이분이 오림산을 란 약을 80사례를 암 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뇨기과 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80을 했더니 그중에 급성 방광염을 최초부터 오림산을 썼더니 40일에 효과가 좋더라는 거예요. 방광염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남은 일곤내라든가 세균성 전립선이라든가 요도염이라든가, 또는 카테타를 하신 분들 많죠. 암 환자분들죠. 그러면은 이게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나 또는 만성 전립선염이라든가 요도가 아픈 경우라든가 반복적인 방광염에 이 오림산이라는 약을 일본의 비뇨기과 선생님이 썼더니 많이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본에는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오림산이라는 약을 방광염이라든가 전립선염이라든가 요도의 카테타라는 걸 소변을 내게 하려고 이때 오림산이라는 약을 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서는 요때 도움되는 약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고, 저는 당연히 이런 연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냐면, 방광염 때문에 소변에서 너무 출혈도 나고 요도에도 통증이 있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담사간탕도 좀 하루 3번, 7일분을 줬고, 오림산 약도 한 5일분들을 복용했어요. 이때는 의과에서는 항생제는 안 줬어요. 왜냐하면 줘도 나중에 좀 생각보다 효과가 좀 떨어져서
저희 쪽에서 좀 도움이 주려고 저희가 협진으로 들어갔던 사례인데, 이 약을 썼더니 소변이 시원해지고 혈뇨도 사라지고 방사선요법으로 헐어했던 그 항문 부의 상처도 아물더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용담 사간탄 효과입니다. 용담 사간탄 이런 헐어있는 이런 보통 저희 쪽은 여성암에 여성 생식기 질환인데 헐거나 또는 방광의 어떤 비뇨기나 여성 생식기 질환에 염증을 없애는 배편약이 용담 사간탄이라 저는 요 용담 사간탄을 써서 그럴 때 염증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됐던 사례를 갖고 있는데 방사선에 의한 후유증에도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또 하나,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부작용을 이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방사선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중단했던 사례인데 다시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사선 하면서 항암을 젤로다를 먹게 해드릴 수 있었고, 결국은 이런 증상들이 완화됐기 때문에 방사선과 항암을 같이 하는 이 표준 치료를 완료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과 항암을 동시에 하던 또 방사선만 했을 때 특히 요 방광염이 났을 때 오림산이라는 약이라든가 용담사간탄이라는 약이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실제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하복부에 방사선을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 약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오늘 주제는 방사선이죠. 방사선요법을 할 때 효능을 높이는 한의 치료가 있다. 특히 한약이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방사선요법을 때 크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면역도 저하되는. 그래서 방사선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을, 효능을 향상하는 치료를 해야 방사선의 내성이 줄어서 좋다 그랬죠. 특히 정상 조직, 즉 이런 내 몸의 정상 조직, 이런 조혈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방사선 오래 할 수 있고 표준치를 완수할 수 있고 또 효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치료가 한방 쪽에 특히 한약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의사들이 특히 이런 3, 40년 전부터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되는 걸 알아서 하고 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일본 의사들은 방사선할 때 이런 한약을 투여하고 있고 저희 병원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의료의 발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거 할 때 음식 중에서는 뭐가 좋은가? 약초에는 바로 당귀, 작약, 인삼이라고 하는 이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약초인데 이런 게 방사선 보호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차로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 쪽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런 방사선을 할 때 이런 당귀라든가 작약이나 인삼이 들어있는 복합된 한약이 있죠. 보통 한약은 이런 약초들이 포함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시너지가 나요. 그럼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십전대부탕, 보주이탕, 인삼양이탕, 지금 또 실형탕, 이런 약들이 여러 부작용들, 즉 식욕부진이라든가 피로라든가 설사라든가 오신고토라든가 붓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하고 특히 조혈작용에도 도움이 돼서 어떤 이런 백혈구 감소한다든가 이런 거에도 도움이 일정 부분 될 수 있고, 또 림프구를 부활하는 조혈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항암하고 이 항암 특히 방사선 할 때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내성이 잘 안 발생할 수 있는 오히려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강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런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에 도움이 되는 이런 약용 식물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포함된 한약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일본 의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이나 대만에서 많이 쓰고 저 역시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 환자분들이 주위에 계시다거나 또는 이 강의를 듣는 방사선을 하고 있거나 예정이신 암 환자분이 계신다면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걸 잘 또 이해하시고 또 주위에 또 암을 전문으로 보는 한의사님들이라든가 또 한의사님들한테 또 이런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하시고 또 주치의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연구가 있다는데 혹시 도움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자문을 해보시고 또 허락을 하신다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있다라고 해서 같이 하시면 상당히 좋겠고, 물론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군포지센병원에는 이런 방사선 치료할 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암 환자분들의 이런 삶의 질을 높이고 효능을 높이는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사선요법의 효능을 향상하는 한의 치료가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